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야. 근데 인세소득의 개념을 조금씩 알면서, 알아가면서, 아, 노동 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경제 패러다임을 많이 좀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부지런히 영상도 만들고 전자책도 예. 쓰고. 전자책에서 수입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우와, 많이 쓰셨나요? 한 60권 정도? 와, 궁금하니 또 언제 다 쓰셨대? 끝내줍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 많이 쓰셨겠네요. 예, 그쪽만, 이제 그쪽하고 이제 조금 인문학적인 거 조금씩 이제 써가고 있어요,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네, 강의 시작할까요? 오늘은 김동호 스님 모시고 면역 창고 김동호 스님 모시고 면역 건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께서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겨울에 비하면 6시, 5시 반만 돼도 벌써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 그럴까, 심리적으로. 겨울에는 너무 깜깜하니까 일어나기가 좀, 아유, 좀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형이 아니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아침형으로 된 게 이제 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철이 바뀌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아, 아침에 동이 트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좋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저녁에 또 일이 또 있다 보면 잠을 또 쉽게 얼른 이루질 못하죠. 유현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 잠깐 하고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역 건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면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초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에 좀은 이제 개념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가장 기초인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도 제가 기여를 했다라면 참 보람이 있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중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참 어,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저전번 주 봤나요? 본 부분이지만 또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요, 아직. 네,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네, 지휘자가 보이네요. 아니네, 뭐 까만 옷 입은 사람.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 공유랑 그렇죠. 같이 해주세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면역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천 면역 반응이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시간, 가서, 내 몸에 다른 게 들어왔네라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5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그 감기 바이러스에 내 몸에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시간이 5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기를 거의 앓고, 이제 끙끙 앓고, 고통을 몸으로 다 느낀 다음에 내 몸에서는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감기를 알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감기가 약을 먹든 약을 안 먹든 일주일이 갑니다.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를 자주 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면역에 대한 기초분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그만큼 자주 노출됐다는 것은 다른 기능, 다른 계통, 다른 기관이 그만큼 노출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에. 그러면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천적 면역, 적응 면역이죠.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저전번 주에도 후천적 면역과 선천적 면역, 적응 면역과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역 반응은 한 5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 5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천 면역은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처는 해주지만 그 바이러스를 궁극적으로 퇴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이에게 엄마가 초유를 주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할은 바이러스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초동 대응을 해줘요. 그리고 초동 대응을 해준 다음에 후천 면역, 그 후천 면역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가서 그걸 정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5일 걸리다 보니까 대응이 늦죠.
그러니까 몸에서는 모든 걸 다 느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완결되는 어,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하나 더 볼 영상은 이 트랜스 팩터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럼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천연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적응 면역을. 포라이프 트랜스펙터는 2시간 이내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5일 걸릴 걸 2시간으로 땡겨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트랜스펙터 600mg 이상이 들어가면 이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2시간 만에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그걸 빨리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지하고 바로 출동해서 바로 퇴치를 해버리니까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일을 앓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5일을 불편하게 지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과 2시간 만에 그것을 해결하고 건강한 일상을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1년에 예를 들어서 몸살을 내가 정기적으로 한 대여섯 번을 치르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삶을 사셨다라면,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를 앓으시는 분도 있고, 환절기가 거치면서 이제 감기를 앓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감기를 앓고 나면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죠.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 몸의 시스템이 그걸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도 많이 이제 없고 그런 스태미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또 보양식을 먹는 이제 그런 저도 사이클을 살았는데 트랜스펙터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병원에 갈 일이 없죠. 그리고 감기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2시간 만에 퇴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내 몸의 면역 시스템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조금 전에 본 동영상, 그 면역 석학이라고 하는 그분도 사실 트랜스펙터를 모르다 보니까 그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5일 동안 5일 이내에는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트랜스펙터를 만났다라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임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비타민도 미네랄도 허브도 아니다. 면역 전달 인자입니다. 왜 교육을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장에 70%가 몰려 있습니다.
장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장 환경이 극단적으로 면역이 필요한 곳이 장이지 않습니까? 노폐물이 가장 많고 이 부분에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장청내청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비율이 70%가 70에서 75%가 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면역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장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의 먹거리,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먹거리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헬리코박터균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원인이 국물 문화입니다. 국물 문화.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 염도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장 환경이 극단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장 상태가 굉장히 많죠. 위염도 많고 위궤양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암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면역이 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국물을 좀 줄이고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국에 있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최대한 줄여 먹는 이제 그런 식문화로 좀 개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펙터가 장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 지금 혈액 속입니다, 여기가. 네, 이처럼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럼 왜 면역세포들이 많느냐? 림프절에는 또, 모든 노폐물이 또 거기 쌓이죠. 이 기능이 아주 신비합니다. 우리가 인체를 처음에 만들어내신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가장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면역을 교육하고 똘똘하게 만드는 것이 트랜스펙터라는 것이죠. 그 트랜스펙터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것이고 그 몸을 계속 면역 시스템을 계속 교육하면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은 우리에게 시스템 안에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먹는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능이 무너지는 거죠. 저하되는 거죠. 면역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균형이 깨져버리는 그런 이제 상태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니까 질병과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과 극락이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얘기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평온한 상태만 있다면, 평안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겠죠. 질병이 없을 테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험악하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니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최악의 에,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음, 저는 큰 질병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7, 18, 그 19 그때에 에, 폐결핵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각혈을 하면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웠던 거죠. 각혈이 막 울컥울컥 넘어오는데 거의 이제 요즘 조그마한 그 대야로 거의 3분의 1, 반 정도를 쏟았거든요. 이 각혈하는 거를.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 분 동안 그걸 해요. 몇십 분 동안. 멈추질 않아요. 그게. 그런 고통을 한번 아주 공포를 느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거의 한 2년을, 한 주먹씩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죠. 굉장히 독합니다. 그 약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흉터가 있죠. 그 폐기력은 흉터가 있습니다. 계속 남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남는다 그래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그 독한 약으로 그걸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우리가 치료를 돼야 되잖아요. 치료가.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 그건 완치가 안 돼요. 약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씩 약을 먹어요. 그건 약이 아니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열심히 정성스럽게 내 몸에 투여를 했을 때, 내가 섭취를 했을 때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끝!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라는 종결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 약인 것이잖아요, 그게.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앓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시스템이 깨져서 불균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질병을 눌러줘서 외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더 증식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마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합병증이 늘어나죠. 당뇨를 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당뇨를 앓게 되면 모세혈관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합병증이 오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약을 또 먹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맛이 가버리죠. 그래서 모세혈관 덩어리 이 신장이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투석을 하게 되고요. 투석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괴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절단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처럼 현대인들의 그 현재 상태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거의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까지 하면 더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뇨를 자기가 당뇨라는 거, 당뇨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거,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이 깨져서 오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 한 명에서 한 단계, 두 단계만 건너면요. 다 자가 면역 질환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은 가족 전체가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각종 경화증. 그게 거의 이제 한 100가지가 이르는데요. 지금 현재 이름을 가진 것만, 이름을 안 가진 것, 병명을 모르는 질병도 현대에 많잖아요, 지금. 몸은 아픈데 뭔지 모르겠어. 질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제가 하고 사장님들과 함께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공유 중지를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진도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장님들과 이제 면역 구조 또 기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는 저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시면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개념을 가지실 거고요. 면역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제 면역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면역계의 여러 단계로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역계는 병영균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겹의 면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그걸 이제 방어 체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외부에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필수적인 구조적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조물주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내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자기 것, 내 것이 아닌 것과의 싸움, 전쟁. 어, 저번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외부의 침입에 있어서 하루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나라의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전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통같이 지키고 그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키죠. 공중을 통해서, 육상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또는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철벽 수비를 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지키는 구성원들이 똘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적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전방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후방까지 이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면역기관, 그게 피부든 점막이든 그 1차 면역기관이 튼튼하게 아주 똘똘한 병사들로 면역 시스템, 그런 면역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면역 세포들이 대응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면역계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고 건강하고 똘똘한 면역 세포들, 우리 몸에는 60개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개 조의 세포가 면역 세포입니다. 그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면역 세포들이 똘똘하냐라는 거죠. 정예화 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예화 부대가 진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면역 건강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여러 단계의 층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잠깐만요.
다음에 소리 공유를 켜야 돼.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선천 면역에 이어 작용하는 적응 면역은 그 힘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4, 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의 여러 단계로 층위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 순간에도 그 60개 주, 70개 주의 그 면역 세포가 각각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를 어떻게 그럼 건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먹는 것이 요즘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먹는 것이 사실 몇십 년 동안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음식과 지금의 먹는 음식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건강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양소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너무 빈약하고 편협돼 있고 또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그만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의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생성해서 그 효소로 인해서 대사 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 부분이 예,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는 이제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건강,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벽 역할의 피부, 세포벽, 점막 이런 부분이 이제 1차 기관이잖아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병용균이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기능.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디라고요? 피부, 그다음에 세포벽, 그리고 점막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점막 기관이 피부다 그랬어요. 피부. 근데 그게 아니 피부의 내피다 외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어디다? 외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 손등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손을 매일 자주 씻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붙어서 이 피부 점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는 면역기관이 건강해서 그것을 물리 작용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건강해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 건강을 얼마만큼 잘 갖추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벽 역할의 피부, 세포, 점막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의 체내로 침투한 그 순간부터 생존을 위한 복제와 증식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바이러스의 목적은 우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1차 관문은 어느 곳일까요? 몸의 가장자리로서 겹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외벽, 이 부분도 바로 굉장히 피부입니다. 심각하죠. 각질화된 표피층을 뚫기란 바이러스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네, 물리적 점막입니다. 자극에 의해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눈, 코, 입 등 외부와 연결된 부위의 점막이 약해졌을 때 1차 면역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기를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코가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약해졌다. 뭐 이게 지금 힘이 없는 겁니까? 그럼 코뼈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약해지는 겁니까? 면역이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속, 입 속, 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막 기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면역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식도라는 부분이 이 식도라고 하는 부분은 편모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얽히설키 섞여서 아주 건강한 산모들은 그 부분을 이 호흡을 통해서 또 기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밖으로 토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응이 안 되면 이제 계속 내 몸의 점막 세포들을 통해서 혈관으로 침투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어벽 역할을 하는 피부, 그다음에 세포, 점막 이 부분을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장벽은 물리적, 화학적 방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 기능을 못 해줄 때에 우리는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면역 건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위협받는 기능,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면역계는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병원체 증식을 저해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효소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각종 효소들이 장내에서 이제 미생물들에 대한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전을 우리 몸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작용이 되려면 현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왜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가성비에 대한 부분도 또 거기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선택해 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고 또 의심이 생기게 그것도 환경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 또 그것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건강기능식품이 집채만큼이 아니라 아주 빌딩 크기만큼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걸 일반인들이 그걸 사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잘 아시죠?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간에 거의 70%, 60에서 70%가 중간에 녹아 있습니다. 유통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70%에서 60%가 그 유통 단계에서 중간 이득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원료에는 얼마만큼이 들어갔을까라는 거죠. 얼마만큼의 가성비가 그 원료 안에 녹아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제품을, 그런 기능들을 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몸에 기여하는 바는 20%에서 30%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와 30%의 그 수준의 가성비를 가지고 내 몸에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은 그 단계들을, 유통 단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직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방식을 통해서, 가성비를 높이는 시스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직구 방식.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바로 가입을 해서 내가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유통 단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내가 직접 회원 가입을 해서 그 생산하는 그 시스템에서 바로 내가 구매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이제 한 80%를 내가, 내 가성비로, 내 건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제 공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몰라서도 못하지만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제는 기여를 받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0%의 면역 보험을 참고 이 부분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인간의 몸은 장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90%가 장내에 존재하고, 장내의 유익한 미생물들은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많으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유익균이다라고 반응이 얘기를 일어나고, 합니다. 방어 기전이 있는 항체도 생겨 정상적인 면역 반응 능력이 형성된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인스턴트 섭취하거나 식품, 그 외 여러 반조리식,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한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자,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먹는 먹거리, 가장, 우리가 뭐 간단하게 먹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런 음식들을 먹다 보면 장내 환경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의 장 속에는 유익균이 있고 무익균이 있는데 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간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 환경은 굉장히 다른 환경을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간균을 얼마만큼 유익균 쪽으로 어, 가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장 환경은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90%의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곳. 예, 거기에 우리 전체 몸의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장 건강이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어떤 기준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 유도,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번에 이제 저전분인가요? 강의에서 한번 들으셨습니다. 사이토카인이 과연 무엇일까? 왜 사이토카인 할까? 사이토카인으로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유도 및 사이토카인이 왜 방출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이란 백혈구가 응원군을 요청하는 신호 물질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바이러스를 상태로 사이토카인 경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혈구가 달려오게 되고요. 몰려온 백혈구가 병원체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염증으로 출혈이 안 멈추고 폐는 피와 고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호흡곤란과 산소 부족에 빠지고 우리 몸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요. 간과 콩파, 장과 뇌까지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토카인 폭풍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사스, 메르스, AI, 코로나 등 신종 바이러스와 우리 몸이 처음으로 맞닥뜨려 상대할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이토카인 폭풍은 노인들보다는 젊은 층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하다라는 것이 그럼 면역이 좋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다혈질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한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반응을 하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격해가지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침착하게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것에 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유를 갖지 않고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격해져서 스스로 쇼크가 와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사이토카인입니다.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바로 인지하고 이제 그게 5일과 2시간의 차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5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의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이든 2시간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맞춰서 바로 대응을 해서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하게 또 많은 면역세포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죠. 어, 침착하지 못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의 기전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사이토카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쇼크가 오고 그 쇼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요즘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체가 체내 조직을 감염시키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세포 간의 신호 물질이 이제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는 어, 신호를 줍니다. 빨리 대응해라. 저기에 지금 적이 많이 들어왔으니 일시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줘라. 라고 신호 물질을 보내면 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이제 방어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강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인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사이토카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선이 무너졌습니다. 38선이 무너져서 이제 적이 침투를 해옵니다. 그런데 고성, 그다음에 속초,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후방에서 이제 그런 전방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터졌는데 잘못 판단을 해서 한 곳으로만 적을 우리 아군을 갖다 다 침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다른 데는 다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이토카인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고 아주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일정한 기전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건강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면역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정교하고 세밀하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그 부분이 적용을 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그냥 대강대강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또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그 부분을 계획을 해줘야 되겠죠. 이처럼 면역 건강은 우리의 가장 건강 의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청 파워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황지영 대표님. 황지영 대표님 바쁘시네요. 김현수 대표님 잘 들으셨어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근무 중이라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강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훈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네, 또 도움이 많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한 5일이나 후에 그 반응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일주일은 최소 있어야 낫는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론,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2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반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와, 멋집니다.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블로그로 하나 남겨봅시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땡큐 베리 마치. 나 듣게요.